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소화할 내용들이 좀 있는 장이다 보니까 섹터별로는 굉장히 급등락이 나타나더라도 지수상으로는 조금 잠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전략 짜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유영화 과장님 모시고 짜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살피겠습니다. 대형주들 방향이 명확하네요. 오늘은 2차 전지 쪽 하락권입니다.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등 오늘 밀려나고 있고요. 8월 수출 데이터 10일까지만 봐도 자동차 수출이 좋았다라는 내용과 GM 포드가 이 급락이 나오면서 현대차 쪽에 관심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에서 1에서 2% 시장 대비 강한 시세 나왔고요. 금융주 비교적 견조합니다.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눌려가는 모습이 요 며칠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러한 내용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해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ASR 종목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코스맥스인데요. 과장님과 함께 했던 종목이죠. 6월 30일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도 너무 이런 쪽에서 잘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더 끌고 가려 하실 텐데 오케이일까요? 예, 오케이입니다. 일단 뭐 저번에 이제 밸류에이션 제가 이제 PBR을 보여드리면서 네. 거의 뭐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이 먼저 출발한 상황에서 그들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코스맥스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해제 때문에 더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실적이 더 이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빅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컨센이 300억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었는데 460억이 나왔거든요. 원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마녀, 예, 마녀 공장, 그리고 조선 미녀와 마녀를 다 내가 만든다라는 게 그때 주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로컬 브랜드인 푸사라고 있어요. 푸자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 회사 거를 이 회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가장 핫한 제품들을 코스맥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중국의 매출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 관광 해제, 그러니까 유커의 유입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코스맥스의 또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가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리포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기존의 PBR 상단이 아마 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목표 주가 상향 거의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최소 15만 원까지는 한번 붙잡고 가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15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 코스맥스 얘기 주셨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한국콜마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매출액 20% 가까이 전년 대비 증가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이상의 증가입니다. 이게 컨센 대비로 놓고 봐도요. 일단 영업이익이 무려 40% 가까이 상회한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가가 실적 나오고 나서 한 1%대 상승권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6% 이상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화장품 중소형 업체들 전부 다 실적이 네.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역시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세적 측면에서 8월 들어 딱 하루 내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실적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요. 또 AS 하나 해볼게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말씀 주시고 그 다다음 날인가 이제 목표가가 도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AS 해주세요. 뭐 그때 D-Day를 8월 24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리고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아마 월요일날 그게 이제 조금 부각되면서 목표 주가 거의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여전히 또 시장 조정받으면서 또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 14일 그때쯤 되면 점점 이제 한국형 코파일럿에 대한 뭐 이슈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시세가 최근에 이 동사의 시세를 보면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요. 그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팬데믹 때보다 지금 더 빠져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질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업사이드는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의 좀 대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까지 AS 했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들이 계속 나오네요. 클래시스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클래시스 지금 전년 대비 40% 증가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증가폭이 좀 더 크네요. 51%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은 한 209억 원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231억 원으로 소식을 전했고요. 매출액도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실적에 좀 드라마틱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2% 정도 상승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장 후반에 마무리를 할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쏟아지는데 한 종목 코멘트만 더 듣겠습니다. 재룡전기요. 네. 요즘 변압기 쪽 실적 보면 너무 좋은데 네. 재룡전기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실적 내놓았고 이제 3, 4분기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중소형 변압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들고 가야 됩니까 더?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V자 반등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싼 주식 중에 또 하나예요, 이 친구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압기는 빅사이클의 초입에서 중간 정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 마진율을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영업 마진율이 과거에 빅사이클의 피크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 쇼티지가 조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국내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산업재 쪽도 이런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민간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지금 그 정책 그런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좀 사이클을 좀 크게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본격적인 코너 시작도 전에 저희가 AS랑 실적과 뭐 다양한 전략을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속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금요일에는 주간에 이제 수급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기관 사모펀드 뭐 연기금 측에서는 무엇을 샀는가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제 초록색 쪽이 다 제약 바이오, 분홍색은 뷰티, 초록색이 엔터, 노란색은 음식료. 제약 바이오가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 주였네요. 네, 일단 제약 바이오가 너무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에 잡힌 거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약 바이오가 그냥 바닥에 있어서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미국에서 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가 이제 과거에 항암 신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비만이나 아니면 의료 AI인데 비만 쪽에서의 이 노보노디스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심혈관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심혈관 치료제가 된다면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가 되지만 얘가 보험 적용이 대상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싸게 이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위고비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우리 너희가 직원들이 먹으면 복지로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직원들이 이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회사에. 그래서 이제 중단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약이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비만 쪽이 성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뜬구름이 아니라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국내에서 이 수혜주를 찾기에 바쁜데 과거 같으면은 뭐 유사한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쪽하고는 좀 달라요. 이쪽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이제 가지 않아도 되지만 당뇨나 비만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임상 3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텍으로 분류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 시장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개발하는 약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전임상 단계에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추격하는 뭔가 약물을 개발한다? 이건 사실 현실상 지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 뭘 보냐? 결국에는 노보와 일라일리가 결국에 치열하게 싸울 건데 위례약을 더 팔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냐.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번 주에 제가 독감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제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로 늦춰주는 롱액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인벤티지라든지 펩트론 같은 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노보나 릴리보다 주가의 상승률이 뭐 몇 배가 더 크게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이 위고비와 병용 투약을 했을 때 조금 더 약물 효과가 더 높은 그런 약물을 개발 중인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 비만 치료제가 쇼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 대안으로 DPCMO 같은 걸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미약품 정도가 지금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관 수급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AI 쪽에서 조금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 나누는 사이에 농심도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을 또 하회하는 데이터로 매출은 잡혔고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또 크게 상회했습니다. 농심은 지금 3에서 4% 상승권역인데 시세 어떻게 받아갈지 보시죠. 자, 또 하나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게 바로 화장품 쪽입니다.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앞서 코스맥스와 함께 저희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간단한 코멘트 주실까요? 뭐 일단 중소형 화장품들이 이번 주에 실적이 다 나왔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게 다세론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충격을 줬는데 그날 좀 걱정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날의 수급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거의 매도를 했고요. 그 물량을 다 기관들이 다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걸 단기 테마로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중장기 빅 트렌드로 보는 거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어제 중국 단체관광 유커의 유입이 기대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뭐 적게는 10% 많게는 20% 상승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의 단체 여행이 6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보통 지금 이제 국내에 왔을 때 어디를 가는가를 보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데 많이 가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결국에는 잘 팔리는 그 브랜드를 공략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제 롯데 명동 면세점, 네. 거기를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탁 타고 올라가면 메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네, 그리고 관객이 줄을 많이 서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하셨을 때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포트 나오기 전에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보시는 게 더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도 살펴주셨고요. 이렇게 수급적인 방향에 따라서 한 주 섹터가 고스란히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여러 종목들 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잠금해제 종목입니다. 한국공항 이륙 준비 마친 실적 포인트 잡아가도록 할게요. 뭐 지상 조업을 하는 이제 한국공항 이제 항공기 지상 조업을 하거나 뭐 장비 대여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시간의 실적이 뭐 몇백 % 네.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여행주 중에서도 좀 매력적인 것은 특별하게 좀 가치주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120억 나왔는데 보통 지금 그러니까
작년 22년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2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YOY로 엄청난 성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분기당 120억 원을 버는 것은 과거에도 이 회사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완연한, 그러니까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루었고, 그리고 분기당 이제 120억 원을 번다라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밸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는 걸 저희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쉽게 이제 일단 제가 어제 실적이 얼마나 서프였는지를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 2018년도에 1년의 영업이익이 247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분기에 120억 원을 번 거니까 정말 의미가 있는 실적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수 보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왜 항공사도 있는데 왜 지상조업을 가지고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네.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되게 단순해요. 항공기 운항 편수랑 거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착륙이 이제 많아지면 결국에는 지상조업 서비스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고, 네. 이 조업료 산정이 굉장히 단순한데 항공기 운항 편수에 항공 화물 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15년부터 21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보면 이 매출액과 운항 편수 상관계수가 거의 0.98이니까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운항 편수도 많아지고 있고 항공에 대한 이용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조업사,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과 이 항공사의 영업비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의 영업이익은 비용 구조상 대외 변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유류라든지 그쵸. 환율, 유가라든지 맞아요. 환율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영업 비용의 25%가 유류비예요. 그리고 항공기를 이제 빌려오는 그 비용이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유가가 다시 좀 상승을 하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안 자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조업사는 그러면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 이제 인건비, 그 다음에 위탁 용역비가 거의 66%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건비 비중을 제외하면 뭐 좀 명확한, 그러니까 실적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항공사 대비해서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영업 레버리지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가 저는 투자에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단체 관광이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공항의 시장 점유율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좀 사이클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견뎌왔나를 보면은 이 회사는 좀 이 자본 훼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의 희석이 없이 이 어떤 보릿고개를 잘 견뎌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제주항공과 비교를 했을 때 주식의 발행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 회사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아닌 것을 매각했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감축했다거나 현금 흐름을 개선을 통해서 전혀 주주가치 훼손 없이 이 보릿고개를 견뎌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정상화를 넘어서 좀 더 아마도 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저는 매력도는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11%까지 상승분을 조금 줄여둔 상황이에요. 41,000원대. 어제 저희한테 이제 원고 보내주실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000원대인데 그럼 가격 설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목표가는 5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이 회사 북밸류가 11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55,000원도 0.5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5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 모처럼 이제 상승 특징주로 이제 전일장부터 조금씩 거론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오늘장 좋은 시세 나고 있고요. 상승분도 조금 줄였으나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역시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과 연결고리가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님이 오신다. 포인트 잡을게요. 어제 실적 내놓고 나름 서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가도 괜찮았거든요. 카지노 쪽도 오래된 소외주예요. 네, 맞습니다. 네, 카지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절반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VIP가 지금 완전하게 회복이 됐고 중국의 VIP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실적은 사실은 뭐 과거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 중국의 VIP, 바카라를 하는 큰 손들이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8월 10일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 여러분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도 되게 좀 용이하실 수 있는 게 카지노랑 면세는 매월 매출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재롱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별 데이터, 뭐 소형 변압기 네.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트렌드를 추적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이로 분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월별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투자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펜트업 디맨드 가 가장 강한 이쪽이 결국에 카지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이미 지금 중국인 VIP가 없는 상황에서 사상 지금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기관이 쇼커버에 빠르게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쇼커버가 네. 굉장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미 상위에 포진이 돼 있어요, 공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일단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네네. 그거 굉장히 장점으로들 많이 꼽으시고 저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숙박도 해봤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비싸잖아요. 네. 일단 그 카지노 쉽게 생각하셔서 사업 구조가요. 되게 막 이렇게 들쑥날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네. 막 잭팟이 터지면 막 카지노가 되게 이를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 구조 보시면 쉽게 말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증권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최대 오랜 시간 머물러서 게임을 한다? 그럼 돈을 그냥 많이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종도 공항의 7분 거리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출국하기 직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봤을 때 카지노 거점으로 봤을 때 한국의 특히나 파라다이스 시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어제 너무 강하게 올라줬어요. 지금 17,000원권입니다. 가격 설정 어떻게 하십니까? 네. 1차는 2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0원의 목표가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전략들 계속해서 호흡하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 실적 확인부터 전략까지 챙겨봤네요.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